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특히 반도체 관세가 대미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수입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대상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의견서 206건을 접수했습니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을 통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입니다. 상무부 조사와 의견서 접수는 사실상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달 반도체 관세를 머지않아 발표할 거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But the tariffs will be in place in the non-distant future because, as you know, like we did with steel, like we did with automobiles, like we did with aluminum, which are now fully on, we'll be doing that with semiconductors, with chips, and numerous other things. And that'll take place in the very near future.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과 기업들은 미국 정부에 반도체 관세 부과 자제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이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출하고 미국에선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을 수입하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관세 부과는 양국의 이런 관계를 훼손하고 미국 반도체 산업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데 당분간 제조 장비와 소재 수입이 불가피한 만큼 관세는 대미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이유를 들어 관세 부과 관련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일본과 대만도 미국의 반도체 관세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미국 반도체 사용자와 기업에 부담이 될 걸로 우려했고, 대만 정부도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기업은 관세 조치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라는 개념을 확장해 추가 관세 등 보호무역을 시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반도체 관세에 대해 반도체 공급망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무역을 제한하는 미국의 일방적 조치라며 EU와 미국의 신뢰관계가 훼손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세 부과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미국발 관세 전쟁은 큰 불안 요소입니다. 정부는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원과 시장 다변화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수출 기업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 의견을 듣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3일부터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면서 5월 대미 수출은 15%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자동차와 부품은 각각 6.3%, 10.7% 감소했고 철강 역시 12.1% 줄며 미국발 관세 여파가 두드러졌습니다.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우려했던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기업 피해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였던 관세 정보 파악의 어려움은 여전히 많았지만 이제는 수출국의 다변화, 수출 계약 지연 취소 대응 등 실제 피해 극복 지원 요구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미관세 조치 출구 확대를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재부와 관세청은 합동으로 수출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참석업계는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과 보세 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원스톱 수출 수주 지원단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 개편해 지난달 출범한 원스톱 관세 대응 지원 본부도 지난 21일 두 번째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 고대 부곡지구를 방문한 지원본부는 관세 대응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참석 기업들은 대미관세 관련 공동 대응과 지원을 요청했고 지원단은 관련 프로그램 안내와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온라인에 설치된 통합 상담 창구 관세 대응 119에도 상담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설치 후 2달 만에 3천 건 이상의 문의가 접수됐고 1:1 맞춤 상담과 안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업부와 코트라는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베트남 등 현지에서도 5월 중 관세 대응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전 함경남도 선덕 일대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14일 만입니다. 한편 북한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어제 청진 조선소에서 진행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마치 실제 상담원처럼 신분을 위조해 금융감독원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금리 대출 안내를 본 A씨. 상담을 위해 연락처를 남기자 사기범이 접근했습니다. 위조된 금융회사 명함과 프로필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상담원처럼 행동하고 A씨를 속인 건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며 7,800만 원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이 같은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해당 금융회사가 금감원이나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감원은 특히 사기범이 실제 대출 상담과 유사한 대출 조건과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회사 앱을 가장한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해 금융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도 늘어나고 있는데 금감원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저금리 대출 상품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광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일 보이스피싱으로 금융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